안녕하세요, 호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빠른 요점 정리 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수는 좀 내용이 많아서 한 세 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거 빨리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f입니다. if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if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참, 아니면 거짓이고요. 안에 있는 재료는 딱 3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조건을 넣고 이 조건이 맞을 때 오는 값, 거짓일 때 오는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이라는 거는 부등호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뭐 가끔 생략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부등호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90점이에요. 90점, 8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탈락.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죠. 점수가 여기 있고 여기다가 수식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요 칸에 있는 값이 if문하고 80점 이상이면 조건을 만든 거예요. 이게 맞으면 여기에 있는 값을 뿌려주고 이게 틀리면 여기 있는 값을 뿌려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80이 넘잖아요. 지금 90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격이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건이 거짓이죠, 거짓. 이게 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 있는 값, 탈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if문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확실하게 하려면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문제를 또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수량이 100 이상이면 매출 왕이라고 나오게 하고, 아니면 공백이라고 표시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이 100 이상이면, 요게 조건. 이게 조건이에요. 참일 때는 매출 왕, 아니면은 빈칸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큰 따옴표 2개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if문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고요. 이게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 응용되는 사항들을 여기 if 응용이라는 시트에다가 만들어서 놨거든요.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살펴보면 여기 있죠. 1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 쭉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은 여기다가 쭉 적어놨습니다. 자, if 여기도 보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컴퓨터 일반 점수가 90 이상이면 A반, 아니면 빈칸. 아까랑 같은 문제죠.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참고하시고요. 이 if가 다른 함수랑 같이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어떤 함수랑 쓰였는지 여기 쭉 한번 사례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랑 쓰이는 경우가 있고, 추주 함수랑 쓰이는 경우 or and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함수는 이렇게 푸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 조건을 만들 때 이 등수가 3등 이내이면 통과고, 아니면 빈칸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함수가 여기, 자, 랭크 함수의 첫 번째 재료는 내 점수, 그래서 여기 252점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점수, 비교할 친구들 점수, 집단의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52점이 이 총점 빨강색 부분에서 몇 등인지 구하고 싶을 때 랭크 함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등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 점수가 몇 등인지, 그게 3등 이하이면 그때는 통과고, 아니면 빈칸을 표시해주는 함수였습니다. 이렇게요. 자, 저번 정리 때 추주도 나왔었거든요. 추주. 그래서 한번 또 4번을, 똑같은 4번인데요. 이거는 랭크와 if로 푼 거고, 이거는 추주로 푼 경우입니다. 추주. 그래서 추주로 풀면 요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보면, 자, 추주. 똑같이 추주의 첫 번째 재료로 인수값으로 랭크에서 등수를 넣고 있어요. 등수는 이제 1등부터 이게 지금 1, 2, 3, 4, 5, 6, 7이니까 7등까지 골고루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등수를 구하고, 추주 함수는 이 값이 1일 때 오는 값, 2일 때 오는 값 차례대로 나열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1등, 2등, 3등은 통과로 했고, 나머지는 없으면 나머지는 추주에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if 에러로 만약에 요 수식에 오류가 있다면 빈칸으로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오하고 엔드 가기 전에 논리 함수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김에 논리 함수도 같이 정리를 할게요. 자, 논리 함수란 게 있어요. 엔드하고 오하라는 건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게 조건을 하나, 둘, 셋, 넷 차례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조건이 다 엔드 만족하면은 true가 오는 거고 아니면 false가 오는 게 엔드 함수고요. 오하는 안에 들어가는 식들이 한 개만 만족해도 true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연습하시라고 문제를 많이 내놨어요. 자, 예를 들면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몰입도가 9 이상이면 true래요. 9 이상이면 여기 몰입도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end하고 안에 식을 적어주면 돼요. 몰입도가 9 이상이면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면 이게 맞으면 true고 아닌 경우는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식 하나만 넣는 경우는 사실 end하고 or를 안 쓰거든요. 예. 왜냐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end로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그냥 식만 집어넣어도 9 이상이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9 이상이잖아요. 얘는 그쵸? 그러니까 얘는 true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결과가. 그러니까 조건이 보통은 2개 이상일 때 그 2개가 모두 만족하는지 점검하고 싶으면 end고 하나라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고 싶으면 or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nd하고 or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 자, 몰입도 또는 편안함이 9 이상이면 자, 몰입도 또는 편안함 또는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이때는 or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3번을 보면 or를 집어넣고 조건을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몰입도가 9 이상인지 이거는 편안함이 9 이상인지 이렇게 넣어주면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true가 나오고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둘 중에 하나는 다 9 이상이에요. 그래서 다 true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7이었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false가 나옵니다. false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end하고 or 함수가 따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if문하고 같이 쓰여요. 왜냐면 if문은 조건을 한 개만 넣게 되어 있는데 end하고 or 함수를 이용하면 2개든 3개든 조건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if문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등급이 15 이상이거나 15이거나 여기가 15랑 같거나 편안함이 9 이상 이거 만약에 이거나니까 만약에 식을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자, 등급이 15이거나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적어주면 되죠. 편안함이 9 이상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true이면 이게 맞으면 추천이라고 뜨고 아니면 false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에서 보통 이거 좀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자, or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식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만약에 true라면 그때는 추천이고 아니면 빈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if문에 조건 들어간다면서 조건은 부등호 넣는다면서요. 만약 여기는 네 맞아요. 여기는 원래는 true가 있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요 or 수식의 결과가 true라면 이게 조건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true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거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맞으면 추천 아니면 빈칸 이렇게 나옵니다. 다 추천이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논리 함수 정리를 했고요. end하고 or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네. 여기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6번 문제를 보면은 7번 보겠습니다. 아까 5 한번 했으니까 7번을 볼게요. 자, 7번. 성별이 남이고 엑셀과 면접이 90 미만이면 노력이고 아니면 빈칸. 자, 일단 조건을 먼저 만들어 본다면 조건을 요거 첫 칸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7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기다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별이 남이고 그리고잖아요. 그러니까 end죠, end. 성별이 이게 남자여야 돼요, 남자.
남이고, 그리고 뭐죠? 엑셀과 면접이 다 90 미만이래요. 그럼 엑셀 90 미만, 그리고 면접 90 미만. 조건이 지금 3개예요, 3개. 요렇게 들어간 게 지금 조건을 만든 겁니다. 조건. 논리 함수인 AND를 이용해서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true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조건이 여기 있고요. 이게 true이면 노력, 아니면 빈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f와 논리 함수인 and or가 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verage, sum, average 이런 함수랑도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이걸 보면은 네, 여기서 평균이 80, 커밀 엑셀 면접 점수의 평균이 수식을 이용해서 구했죠. 80 이상이면 통과하고, 아니면 빈칸, 요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요렇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수험번호의 왼쪽 2칸, 수험번호에 여기 왼쪽 2칸 여기 있네요. 20, 21. 요게 20일 이하이면 재시험, 아니면 필기 면제,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 문자열 함수를 사용해서 뭔가를 잘라낼 때 숫자를 잘라내서 이거를 숫자처럼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20이라는 문자를 잘라내서 걔를 숫자랑 비교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 문자열 함수가 가져오는 값은 문자 값이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이제 valu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value. 네. 그래서 요거는 레프트로 왼쪽 2칸을 잘라내고 20이라는 문자가 오겠죠. 그거를 숫자로 value를 이용해서 바꾼 다음에 걔가 20일 이하인지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 재시험, 아니면 필기 면제, 이렇게 오는 게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f문을 좀 연습해 봤습니다. 한번 기출 문제를 좀 볼게요. 여기는 캡처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직접 연습할 수 있게 여기 타자를 또 쳐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응용된 유형 선생님이 또 문제를 또 몇 개 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말 그대로 가면 돼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그러면은 뭐죠? 직무가 여기로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조건을 먼저 만드는 거죠. 이거나니까 먼저 또는이에요. 또는 직무가, 네, 이게 직무예요. 90 이상이거나, 그리고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 이거는 국사도 80 이상, 상식도 8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또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차례대로 국사 80 이상, 상식 80 이상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nd로 이 안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사가 80 이상, 국사 80 이상, 상식이 8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되면요, 이것 또는 요 조건. 근데 요 조건은 and 둘 다 맞아야 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사람이나 요렇게 되는 사람 둘 중에 맞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조건이 맞으면 true가 나오는 경우예요. 네, 두 번째 조건은 그 안에서 또다시 두 개 다 80 이상, 이렇게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여기 쭉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고 if문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if문을 마치고요. 네. 24년 들어서 새로 추가된 함수 ifs와 스위치가 있거든요. 요것도 같이 한번 또 공부하는 김에 함수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s는 if를 중복해서 사용하던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자,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70점 이상이면 미, 수, 미양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때 중복 if를 쓰면은 꽤나 수식이 길었었거든요. 어떻게 사용됐냐면 이렇게 사용됐었습니다. 자, 보다시피, 자,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이거고, 맞으면 수예요. 아니면 거짓인데, 만약에 이 점수가
90 이상이라면 다 수로 가겠죠, 수. 근데 만약에 뭐 90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펄스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일로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게 중첩된 if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검사를 해서 이번에는 90 이상인 거는 다 여기서 거르고 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80 이상이면 우, 그리고 또 80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짓이면 또 일로 오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사용된 게 if, 중첩된 if,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4년에 들어오면서 ifs라는 함수가 생겼고요. 요거는 조금 더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70 이상이면 미, 그리고 나머지 또 거짓이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죠? 90 이상도 아니었고 80 이상도 아니었고 70 이상도 아니었고 그 나머지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60 이상이면 나머지 양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60 이상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가로 가는 거죠. 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if를 중첩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중첩된 if문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원래는요. 지금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ifs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을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이 조건이 맞을 때 올 값, 두 번째 조건이 맞을 때 올 값, 세 번째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맞을 때 오는 값, 조건 값, 조건 값, 조건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아까 같은 경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ifs에서는 조건을 사용할 때 정렬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답부터 먼저 볼게요. 90 이상이 수, 이거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만약에 값이 90 이상이면 수,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원래 if문 한 번 더 썼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80 이상이면 우, 70 이상이면 미, 이렇게 한 두 개가 한 쌍입니다. 컴마를 기준으로 조건 값, 조건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 값, 조건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이게 맞으면 양인데 나머지는 뭐죠? 이거는 true라고 넣으면 됩니다. true라고.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true니까, 맞으니까 다 일로 오라는 거죠. 나머지는. 네, 그래서 true일 땐 가, 요렇게 간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값, 조건값, 조건값.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일단 true라고 넣은 거고 나머지니까 그냥 전부 다 가로 가라. 이건 무조건 맞는 거다. 가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는 게 ifs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조건이 꼭 정렬된 조건이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9부터 작아지면서 조건이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거꾸로 쓰면 80 이상일 때 우, 이렇게 거꾸로 뒤집었으면 일로 가기도 전에 벌써 80 이상은 우로 벌써 정렬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가 나와야 되는데 우가 나오고 있죠. 수가 지금 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게 조건이 정렬 안 돼 있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s, 네, 조건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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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보면은 30 이상이면 마스터, 20 이상이면 레벨 3, 10 이상이면 이렇게 나머지는 빈칸으로 해라. 이것도 보면은 30 이상이면 마스터, 조건값, 20 이상이면 레벨 3, 10 이상이면 레벨 2, 5 이상이면 레벨 1, 그리고 나머지는 true, 빈칸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ifs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죠. 바로 스위치라는 함수인데, 스위치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choose라는 함수와 사용이 비슷합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는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값을 기준이 되는 값, 변환할 값, 그러니까 다른 값으로 지금 이거를 바꿀 거예요. 얘를 처음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걸로 바꾸고, 이런 경우에는 이걸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본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걸로 등수가 있어요. 여기 등수가 1이면 다이아, 2면 루비, 3이면 사파이어.
요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추주로 할 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값. 이 값이 그리고 1이면 첫 번째 값, 2면 두 번째 값, 3이면 세 번째 값. 그래서 추주에는 기준이 되는 값 그 다음에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게 추주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4까지가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라는 게 표현이 안 됐었어요. 추주는. 그래서 보다시피 1, 2, 3, 4 등까지는 우리가 값을 넣어놨으니까 오류가 안 나지만 이렇게 값을 안 넣어놓은 5등이 있다. 그러면 지금 4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났었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추주할 때는 if 에러로 이 수식에 if 에러 오류가 있다면 그때는 뭐 빈칸으로 나머지 값을 처리를 보통 그런 식으로 if 에러 함께 사용해서 했었던 게 추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스위치라는 함수가 생겼어요. 얘는 보면은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자, 기준이 되는 값 얘예요. 얘.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일 때는 다이아로 한 쌍이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ifs랑 똑같이 한 쌍입니다. 1일 때는 다이아, 2일 때는 루비, 3일 때는 사파이어, 4일 때는 오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값을 안 넣어놓고 그냥 나머지 값은 빈칸 이렇게 사용하는 게 스위치라는 함수입니다. 기본 값이 맨 끝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스위치 함수가 이제 다른 함수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추주도 다른 함수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은 이때 날짜를 갖고 요일을 구해주는 weekday 함수랑 짬뽕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weekday는 날짜를 집어넣어 주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주는 함수예요. 숫자로. 그러니까 weekday. 자, weekday. 옛날에 했던 건데, 요렇게 넣어주면은, 컴마 하면은, 컴마를 하면요. 여기서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숫자 1을 매길지, 월요일부터 숫자 1을 매길지, 1부터 7까지 그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이라고 해주면, 일요일부터 숫자 1이 되는 겁니다. 1. 그러면은 그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와요. 일요일이 숫자 1이었으니까 지금 1이 나오고 있는 거죠. 1월 7일이면은 일요일인가 봐요. 네, 1. 그래서 요 1이 오면은 이거를 추주를 이용해서 요일로 변환시켜주는 문제가 나왔었죠, 옛날에.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숫자, 요일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오고 위크데이로 그 다음에 1일 때는 일요일, 2일 때는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구해주는 함수가 추주와 위크데이를 같이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역시 스위치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스위치로 한다면 똑같이 기준이 되는 값은 이거예요. 이거 날짜를 요일 숫자로 바꾼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1이면 1, 2면 월, 3이면 화요일.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일요일. 근데 여기 문제 보면은 일, 월 빼고는 다 요일 없음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1일 때 일요일, 2일 때 월요일, 3일 때 화요일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요일 없음. 이렇게 푼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라는 함수는 이렇게 다른 함수와 같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등수, 랭크와 함께 사용한 거고요. 여기는 문자열 함수 미드 중간에 뭐 잘라내서 그 값이 1이면 남자, 2면 여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편 번호가 만약에 이것도 레프트로 문자열 함수를 잘라낸 게 01이면 서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스위치. 자, 그래서 요 시간까지 해서 우리 함수에 대해서 빠른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선생님이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파일도 역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빠른 요약 정리를 한 번 정도 더 하고, 그러면은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엑셀 부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컴활 2급 실기 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